221번. 자, 지난번에 계속 했던 얘기. 급수가 뭐야, 결국은? 뭐랑 뭐를 합친 거다? 여보세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푼다? 일단 시그마부터 해결한다. 그래서 얘를 뭐 하자? 리미트 따로 뜯고, 승희야 잘 들어야지. 네 질문 아니니? 뜯고 2부터지. 뜯고 그리고 n을 k로 바꿨으니까 여기 뒤에도 바꿔주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그마부터 푸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 시그마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로그. 그러면 로그들을 더합시다잖아. 시준이래. 그게 맞지? 그러면 로그들의 합이다.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근데 로그들의 밑이 어때? 똑같지. 그럼 뭐 한다?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진수끼리 곱하면서 싹 다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누가 봐도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n 들어간 게 여기 곱하기로 들어갈 거잖아.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지, 맞지? 뭐야? 분모는 일단 갈까? 다시 시그마를 합치고 있잖아. 여기서 뜯고 이 식 자체를 k-1, k 플러스 1 분의 k 곱하기 k로 뜯어서 로그 하나로 합치자. 2 넣어볼까요?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3 넣어볼까요? 2 곱하기 3 넣었지.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보이네? 뭐가? 소거. 그러면 중략해버리고 마지막에 몇 번째 거? n번째 거 넣어보자. n-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n 곱하기 n. 뒤에 거 앞에 거 차례대로 소거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뒤에 거 앞에 거 소거해 주게 되면은 남은 게 뭐예요? 로그 안에서 n 플러스 1분의 2n이다. 맞죠? 그 앞에 이제 뭐 붙어 있어? 리미트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리미트와 로그가 만났다. 우리는 뭐부터 처리하면 된다? 리미트부터 먼저 다 풀어버리자. 얼마로 갈 거야? 2. 그럼 답은 로그 2. 답은 2번. 알았나? 승승. 알았나? 예. 앞. 다음 229번. 왜 안 돼 또? 229번 갑시다. 간다요. 다양수에 대하여 3의 n승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의 모든 약수의 개수를 an. an 이거 질문인 사람 누구예요? 229번. 후환이 an이 뭐예요? 그래, 이걸 몰라서 질문은 아니겠지. 맞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지수 1, 1 더하기 끝. 자, 그러면 이게 질문이라고? 이게 뭐요?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급수. 일단 또 제발 뭐 좀 해주고. 리미트 따로 써주고, 시그마 따로 써주고. 리미트는 마지막에 풀게. 그럼 시그마부터 써보자. 분수들의 합이 남았지. 근데 어떤 분수들이야?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네. 그럼 뭐 하자? 바로 분수 써놓을까? 그럼 이 분수 자체가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이니까 1분의 1은 생략하고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거기다가 k에다가 n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주자. 그럼 뭐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이때 시작 잘 봐라. 방금 몇 번이었냐? 221번 보면 2부터 시작했잖아. 뭐 3부터인지 4부터인지 잘 보고. 그런 식으로 더해주면 된다. 너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지금. 어디서 틀린 거야? 이걸 1로 0을 왜 넣었을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소거. 됐지요? 끝. 생략. 그럼 답은 2분의 1이겠죠? 257번 가자. 이런 불필요한 질문들 이제 하지 마세요. 더구나 고3 됐잖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자, 주어진 재료들은 리미트야? 아니면, 리미트라. 극한이야? 급수야? 물어보는 거는. 급수야? 극한이야? 여보세요들? 극한이야? 급수야? 물어보는 거 말고. 소리. 안녕? 제공한 거. 급수야? 극한이야? 급수죠. 근데 물어보는 건 뭐야? 그냥 리미트, 극한이잖아. 그러면 이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야? 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은 0으로 간다. 맞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흡수 값이 5다라는 거, 그 5가 중요하나? 아니지. 상수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리미트 3an-bn이 얼마로? 0으로 갑니다가 중요한 거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뭐야? 리미트 bn-3이라는 수열의 극한 리미트는 0이다. 그럼 여기서 리미트 bn이 얼마로 가는 걸? 3으로 가는 걸 알았네. 그럼 3으로 얘도 뭐예요? an도 어디로 갈 거야? 1로 가는 거 알았네. 원래는 이제 막 cn으로 치환하기로 푸는 거다. 이제는 급수로 넘어왔으니까 극한이 아니니까 cn으로 치환 안 할게. 그냥 이대로 갈게. 원래는 수렴하는 수렴하는 수열 a n, bn에 대하여란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또 막 cn, dn으로 치환해서 풀기야 원래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갈게요. 그럼 끝났네. 다 뭐야? 6, 3, 9, 2번 끝. 됐죠? 이 질문 누구예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구시현 씨. 왜 틀렸어 또? 넌 왜 틀렸어? 또 계산 실수야? 그냥 틀렸어? 아니 이게 수투 100점을 받으면 뭐해요? 이런 질문 하고 있는데. 그치? 죽여버린다. 정신 차려. 자, 가자. 269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리미트로 물어보는데 제공한 거는 시그마다. 또 뭐야? 얘도 뭐야? 아이고. 급수가 주어지면, 주어진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 그래서 누가 AN만 있으면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4의 n승이 곱해져 있으면 뭐다? 2로 간다는 건 알았네. 그러면 그걸 뭐 bn으로 치환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요 녀석을 바꾸고 싶어. 만약에 얘를 bn으로 치환을 했다면 an은 4의 n승분의 bn 하면서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치환으로는 굳이 안 할 거야. 그럼 분모부자 뭐 곱하자? 4의 n승. 그렇지. 곱하자. 그럼 얘는 뭐예요? 5분의 4의 n승이고 a는 어디 갔니? 5분의 4의 n승이고 얘는 4의 n승 곱하기 an 그리고 쟤는 뭐예요? 4의 n승 곱했으니까 그냥 4가 되겠네.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얘도 2로 간다.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답은 4분의 6, 2분의 3이네. 답은 2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자, 정리. 캡처보드 문제가 맞았나 봐. 이제 영상 안 멈춘다. 291번. 가보자. 그렇게 숙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나가보자. 자, 기억합니다. AN이 급수가 이제 수렴한데 그러면은 AN분의 1은 발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죠? 왜? 일단 어떤 급수가 수렴을 했어. 그러면 0은 아니지만 뭐는 0이야? 극한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역수의 극한은 뭐야? 무한대로 가겠지. 즉 0이 아닌 곳으로 가잖아. 그러면 발산할 수밖에 없지. 역참.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알았죠? 뭐 그런 느낌. 두 번째 니은 가보자. 얘도 마찬가지. 또 급수를 제공했는데 극한을 물어보네.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볼까? 리미트 an입니다. an-2분의 1입니다. 얘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0으로 갈 거예요. 이 급수가 2분의 3이다, 뭐 3이다, 5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은 0일 거야. 지금 니은 풀고 있음.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는 2분의 1,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다. 이거 참여하고 있지. 우리 앞에서 계속 참여로 풀어왔잖아. 왜 이거 보자마자 해도 되는지 알겠니? 원래는 얘가 0으로 간다면 an의 리미트가 왜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얘를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bn의 리미트는 얼마인 걸 알아? 0인 걸 알아. 그러면 리미트 an이 궁금한 거잖아. 구해보자. an 대신에 뭐 쓴다? bn 플러스 2분의 1을 쓴다. 근데 이제는 수렴하는 수열인 거 알잖아. 따로따로 뜯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bn과 2분의 1로 따로 뜯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 어디 갔어? 0이었네?
2분의 1. 뭐 AN의 리미트는 2분의 1.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아까 내가 치환은 그냥 생략할게, 그냥 풀게라고 했던 부분이 이거다. 이건 도대체 이걸 리미트로 잘못 본 걸 노린 거겠지? 그지? 별 의미는 없었던 복이고요. 니은은 지울게. 디귿으로 가자. 디귿. 자, 급수가 수렴했는데 극한에 대한 질문하고 싶어. 그럼 저 급수에 대한 극한 또 뭐야? AN 곱하기 BN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만약에 이고 AN의 리미트만 따로 봤을 때 0이 아니다 이면, 아 그러면 곱한 수열에 대한 리미트는 0이 되고 싶으면 BN이라도 0으로 가져야 된다. 맞아 틀려? 되게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틀렸죠. 자, 발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제일 많은 발레 뭐라 그랬어? 진동. 그래서 AN을 뭐라고 생각해봐? 0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 진동하면서. 뭐? 10, 10, 10. BN은 01, 01, 01. 알았죠? 그럼 곱한 수열은 계속 빵빵빵빵빵빵 나오잖아. 알았음? 끝. 319번. 그래서 뭔가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대. 그냥 거짓이래. 그러면은 너희가 좀 뭐랄까 해설지를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왜 틀렸지? 찾지 말고 틀린 걸 알았어. 그 답을 채점을 해서 그러면은 스스로 발레 한번 꼭 찾아봐. 알았죠? 발레는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내 걸로 못 만들어. 그 결국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진동이거든. 내가 못 찾은 발레는. 그냥 진동 한번 써볼까?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더 찾아봐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알았죠? 발레는 스스로 찾아야 돼. 아무튼 319번 갑시다. 좀 귀찮은 문제죠. 급수, 어떤 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n에다가 뭐 넣어보자. 1, 2, 3, 4 넣어보면서 찾아보자. 이번엔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뭔가 식으로 한 방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 삼각함수 쪽은. 자, n에다 뭐 넣어볼까요? 1을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계산 좀 이따 할게요. n에다 2 넣어볼까? 얼마야? 양수 25분의 1에다가 코사인에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것도 계산 좀 이따 할게요. 뒤에 거 코사인은 3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25분의 1에다가 코사인에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나만 더 쓸 거임. n에다가 4를 넣어보자. 뭐 나와요? 플러스 625분의 1에다가 코사인에 얼마야?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자, 얘랑 비교해보자. 일단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는 주기만큼 더해진 거니까 그냥 코사인 3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코사인 3파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결론 얼마야? 10분의 1. 다시 마음에 안 들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얘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1.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사라지고 2분의 1 곱하기 125분의 1. 아, 규칙 찾았죠? 결국 2분의 1은 공통으로 싹 다 들어가 있고 남아있는 놈들이 어때? 5분의 1씩 곱하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무한계 더하고 있잖아. 그럼 그 뒷부분은 뭐 써줘야 돼? 1-r분의 첫째 항 얼마야?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럼 답은 8분의 1. 답은 2번. 어때요? 쉽죠? 코사인 값 톡톡톡 n에 1, 2, 3, 4 넣어주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알았나요? 다음 323번. 이거 근데 등비급수 초반? 아니네. 자, 323번. 리미트와 시그마가 만났어. 그러면은 리미트가 가지는 성질과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겹치는 녀석은 써도 되지. 그중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리미트도 시그마도 안에 뭔가 두 개의 수열을 또는 함수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뜯어도 됩니다 였어. 그럼 이건 뭐 하면 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 안에서 일단은 분수식의 변형으로 먼저 들어가. 아직은 성질을 쓴 건 아니고 그냥 분수식 계산한 거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시그마를 따로따로 써도 되겠네. 물론 수렴한다면. 근데 써도 되지. 왜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 이게 수렴하고 수렴할 때 뜯는 거지. 자, 수렴한다는 말 어디 있어? 이건 이 풀이가 맞습니다. 수렴한다는 말 어디 있어? 찾아야지. 수렴한다는 말 어디 있어? 찾아야지. 그렇지. A가 아이고야. 자연수인데 A가 5보다 작대. 그럼 얘가 수렴하는 범위에 있잖아. 그래서 뜯어도 되는 거지. 알았죠? 요거 찾으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서술형이었다면 A가 5보다 작음으로 또는 5분의 A가 1보다 작으면서 양수임으로 수렴함으로 뭐 풀어도 된다라는 거를 표기만 좀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따로따로 뜯었다. 그럼 얘는 뭐다? 1 공비 분의 첫째 항 1, 5분의 A. 얘도 마찬가지 1 공비 5분의 3분의 첫째 항 n에 1 넣어주면 5분의 3. 끝. 됐지요? 여기까지. 풀이 끝. 자,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였냐? 332까지였냐?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적당량으로 끄는 거고 사실 뭐 유형 몇 번이야? 7번부터 풀이를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끄는 거는 아니었거든. 요런 것들은 그냥 하면 되죠. 수렴합니다 라고 했잖아. 얼마로? 3분의 1로. 그럼 당연히 1만 4분의 A 꼴 써주면 되는데 R 자리에 R이 들어가 있고 A 자리에 R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거는 뭐야 결국 1-R분의 R이 3분의 1이다를 풀면 R 나오겠지.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등비급수 뭐야? R제곱이 첫째 항이고 R제곱이 공비인 등비수니까 1-R제곱분의 R제곱 하면 답이니까. 저런 건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 한두 개가 있어서 조금 멈춘 것도 있기는 한데 어디 있냐면 아유 어려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급수 물어보는 거는 안 할 거고요. 요거 하나 해볼까? 요거 두 개 가자. 347번 요거 하나 가자. 두 번째 거 가자. 기기. 결국 우리가 일단은 문제는 그냥 등비수라는 말로 하고 때려쳤지만 우리는 A 곱하기 R의 n-를 써보면 되지. 그러면은 A에 2n이라는 수열 요거는 뭐예요? A 곱하기 R의 n 대신에 2n만 써주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한 방에 갈게. AN이라는 수열에 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어. 이거 제곱하래. 그럼 뭐야? 일단 그냥 쓰면 A제곱에다가 R의 n-1승도 역시 뭐 한다?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 첫째 항과 공비. 그때 무조건 막 이런 형태로 넣으려고 하지 마.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 식정리 안 해도 돼. 얘 어차피 n-1승이나 n승으로 묶인 얘가 공비인 거 알고 1 넣어서 나오는 A가 첫째 항인 거 알잖아. 1을 넣어보면 되잖아. 첫째 항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막 식을 어떻게든 막 저 형태로 n-1승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R의 -1승은 R분의 1로 바꿔서 R분의 A로 함께 가고 N승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일단 공비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야? N승 안에 있는 거 R제곱. 첫째 항은 뭐야? n-1승 꼭 안 만들어도 n에 1 넣어보면 나오는 누구? AR인 거 알잖아. 알았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일단은 뭐 하자? A제곱 그리고 분모에 R의 -1승 R분의 1의 제곱 R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의 N승 그러면 공비 모임 R제곱 똑같네. 첫째 항은 모임 N에 1 넣어버리면 R제곱 약분되면서 A제곱 끝.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1 공비분의 첫째 항을 계산을 해오래. 그걸 찾기 위한 재료로 위에서 두 개를 줬지. 첫 번째 1-R분의 A가 얼마? 8이다. 두 번째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얼마다? 3분의 8이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등비수열의 합할 때 저기 수원
수원 맞지? 수원 등비수열 합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 급수도 비슷해. 등비 수열 쪽은 있잖아. 그냥 막 연립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형태를 변형해서 뭘 찾기? 다른 식의 연립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식의 형태 찾기. 아! 이게 아니잖아. 형태 찾기. 맞죠? 다 넣었냐? 근데 그게 얼마다? 3분의 8이다. 맞지? 오오오! 쉣! 얘가 8을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놈 누구? 1 플러스 R분의 R이 따다단 3분의 1을 만든다. 이제 정리하는 거지. R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다시 넣어주면은 A가 4 나오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지. 알았죠? 끝. 정리. 동현아, 숙제가 있다. 자, 후벼 파서 분필 빼. 자, 물티슈 2장으로 끝내자. 자, 시작하자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베이직이지. 쭉 넘어가 봅시다. 요번에는 요거 가볼까? 자, 360번 봅시다. 풀어볼까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그지? 그냥 수열 AN이래.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야 저거? AN에 대한 급수입니다. 맞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수완이. 응? 그치? 자, 결국은 뭐다 얘들아? 결국은 AN 하나 구하기야. 그럼 여기서 AN을 막 2의 거듭제곱들이랑 곱해서 더해 놓은 식에서 AN만 쏙 빼오기는 쉽지 않지. 그래서 요 녀석을 AN의 합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2의 거듭제곱 곱하기 AN꼴 이라는 수열이지만 그 녀석의 합을 SN이라 불러보자. 그때 SM-1도 주어지겠지. 뭐야? 하나 적게 더하는 거니까 뭐 A1, EA2 해서 점점점점 해서 뭐야? 2의 N-2승 곱하기 AN-1이 있겠지. 그 녀석이 뭐가 나올 것이고 5의 N-1이 나올 것인 거 알잖아. 그 상태에서 두 식을 뭐 한다? 뺀다. 알았죠? 그러면은 뭐 SN, SM-는 보지 말고 이제 요식 두 개 빼주면 결국 남은 게 뭐임? 2의 N-1승에 곱해져 있는 어쨌든 AN이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둘이 빼니까 뭐 나와요? 5가 나오잖아. 아, 그래서 AN은 뭐다? 일단은 5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 됐습니다. 맞나요? 일부러 등비수열꼴로 만든 거다. 자, 근데 조금 하나만 조심을 하자. 뭐? 이렇게 구한 AN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죠. 왜요? 뭐 때문에? SM-3라는 이 표기, 이 표현 하나 때문에. 맞지? 그래서 A1은 다시 한번 직접 찾아야지. A1 구해보자. 뭐야? 그냥 N에다가 뭐 넣으면 끝나? 1 넣으면 끝나죠. N에 1을 넣어봤더니 좌변은 뭐야? A1이 나오고 우변은 뭐야? 5가 나오네. 아, A1은 5예요 라고 써봤는데 굳이 구분 안 해도 되겠다. 여기다 1 넣어도 5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A는 뭐다? 그냥 5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군.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급수 구하기. 1-R분의 A. 답은 얼마? 10. 됐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SN을 제공했으니 AN 구해봐. SN에서 S, N-를 빼봐.
라는 얘기였어요. 다음. 이번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아, 안 해도 되나 이거? 369번. 뭐야? 언제 했던 거야? 대수 때 했던 거 알겠나? 그때 내가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내가 뭐 얘기했었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 진행하는 거. 막 물 버리고 또 소금물 넣고 소금을 버리고 소금을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 똑같은 식을 반복 진행한다. 뭐 하자? 뭔가 식을 세우러 가보자. 그때 원래는 이제 점화식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오케이? 근데 관계식 써봤더니 뭐 등비술이 나오는지 혹은 그냥 바로 등비술이 나오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자,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 뭐 한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써보자. 또는 점화식을 작성해보자. 알았죠? 풀어보세요. 369번. 1리터의 물이 들어있어요. 이 통에 들어있는 물의 4분의 1을 비커 A에 넣고요. 남은 물의 4분의 1을 또 비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물의 4분의 1을 비커 A에 넣고요. 남아있는 물의 4분의 1을 비커 B에 넣습니다. 이게 A에서 B로, B에서 A로, A에서 B로, B에서 A로 옮겨 넣는 작업이면 점화식이 맞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뭐야? 여기 1리터가 있어. 1리터 통이 있는데 여기에 비커 AB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니까 A만 바라보면서 식을 써줄 수가 있겠지. 굳이 점화식 문제가 아닙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일단 가보자. 첫 번째. 처음에 1이라는 양이 있었어. 근데 그 녀석에 대한 4분의 1만큼 여기에 A에 먼저 넣겠대. 그럼 얼마만큼 남았어? 4분의 3이 남았죠. 맞죠? 그 4분의 3에 대하여 또 얼마만큼? 4분의 1이라는 양만큼 B에 넣겠대. 맞죠? 그러면 얼마만큼 남았어? 또 4분의 3에 4분의 3만큼 남았죠. 얼마만큼 남았다고? 4분의 3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만큼 남았죠. 그 녀석에 대한 얼마만큼? 4분의 1만큼만 A에 넣는 거잖아. 그럼 B에는 또 얼마만큼 남았어? 4분의 3에 4분의 3에 4분의 3만큼 남았죠. 그 남은 거에 대하여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넣죠. 끝났네? 위에 것도 등비수열, 밑에 것도 등비수열. 아, 등비급수. 등비급수 보이나? 공비가 둘 다 얼마야? 16분의 9, 16분의 9. 알았음? 1 공비분의 첫째 항. 얘도 1 공비분의 얼마야? 첫째 항.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면 이걸 통분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 멍청이들은 없을 겁니다. 왜요? 어차피 B를 찾을 거잖아. 분모가 똑같은데 B에 관여 안 하겠지. 그럼 얘를 뭐로? 16분의 4로 바꿔주면은 결국 누구? 분자의 B 아니냐? 4대 3이겠네. 답은 몇 번? 5번. 알았음? 끝. 설마 저거를 다 계산해서 막 16분의 15 해가지고 15분의 뭐 상관없지? 자, 다음. 요번에는 어디로 간다? 진짜 도형의 활용 요걸로 갑시다. 이제 다 요거 어디냐? 5단원 등비 급수의 활용 단원 여기로 갈 건데 자, 일단 요거는 사실 다들 알 겁니다. 유나 씨 혹시 요거 알고 있니? 0.5땡이 뭐야? 분수로 고치면? 할 줄 알지? 요거만 잠깐만 혹시나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빠빵 승희야 이거 분수로 고쳐보셈. 유리수로 고쳐보셈. 유리수? 분수로 고쳐보셈. 그렇지. 999분의 123. 자, 그럼 이번에는 승희야 요거 고쳐볼래? 그렇지 맞아요. 990분의 123에다가 1을 뺀다 맞지? 자, 그러면 승빈아 0.123땡 얘는 뭐예요?
와. 900분의 123에서 뭘 빼요? 12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 줄은 알아야지. 이게 이제 뭐 이걸로 계산하세요를 물어보진 않겠지, 학교 시험에서. 맞죠? 근데 검산용으로 이게 답이 맞나? 검산용으로 확인용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잖아. 자, 뭐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1, 2, 3 다 땡땡땡. 즉 반복되고 있는 게 다 1, 2, 3. 즉 반복되는 개수가 몇 개야? 3개. 그래서 9를 그 3개만큼 쫑. 얘는 반복되는 게 몇 개? 2개. 9. 반복 안 되는 게 몇 개? 1개. 빵. 그럼 얘는 3만 반복되니까 9. 반복 안 되는 게 2개니까 빵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분자는 일단은 123 소수점 밑에 있는 거 123, 123, 123 그대로 다 써줘요. 근데 그 중에 반복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수 자체를 빼는 거지. 반복 안 되는 게 있다면 1, 2, 12 자체를 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기억나나?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 왜요? 왜 이런 계산이 따라오죠? 라는 거를 설명해 줄게. 현시, 잠깐 요것만 설명해 줄게. 자, 왜요? 0.123의 전체 땡땡땡. 요거는 뭐야? 어떻게 보면 0.123, 123, 123이니까 이렇게 뜯을 수 있지 않나? 0.123 더하기 0.000123 더하기 0.00000123 더하기. 맞지? 뭐야? 등비급수네. 공비가 0.000 0.001 1000분의 1이네. 첫째 항은 1000분의 123이네. 그래서 답은 999분의 12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0.123232323이야. 그러면 누구는 0.1은 지 혼자 놀고 0.023부터 시작해서 0.00023 더하기 0.0000023 더하기 점점점이잖아. 그래서 0.1은 다시 한번 등비수열을 등비급수랑 관련 없고 지 혼자 놀고 뒤에 있는 것들만 보니까 또 등비가 얼마짜리? 이번에는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짜리 등비급수네. 그래서 1 공비분의 첫째 항을 1000분의 23. 그럼 여기가 빵빵 맞춰주면 1000분의 990 나오잖아. 자, 그래서 0.1 플러스 990분의 23이 나오는 거고 얘를 10분의 1 합쳐보자. 어떻게 합쳐져? 10분의 1이니까 990분의 99죠? 합쳐보자. 얼마로 합쳐져? 122잖아. 오케이? 밑에 거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순환소수가 갑자기 퉁 등장하는 이유가 이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외웠어. 왜요? 몰라. 그냥 이렇게 설명했어. 그걸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거를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분수로 만들 수 있었다를 그냥 초딩이냐 중딩이냐 그때 그냥 배운 것뿐. 알았지? 끝. 정리. 정리. 근데 이 375번은 그냥 0.5땡을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저거를 9분의 5로 공비를 9분의 1로 고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1에서 R분의 A 하는 거니까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맞지? 근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점점 당신들한테 괴롭힐 겁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패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유형 2번부터는 잠깐 쉬었답시다. 등비급수의 활용형. 자, 등비급수의 활용형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 문제, 하나는 길이 문제, 하나는 넓이 문제. 근데 다 똑같아. 좌표는 말 그대로 X좌표랑 Y좌표를 좀 따로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약간 뭐랑 느낌이 비슷하지? 비커 문제 있지. 비커 문제처럼 X는 어떻게 바뀌는지만 Y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아까 A라는 비커 어떻게 바뀌는지 뭐 주었냐? B라는 비커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것처럼 X좌표만 Y좌표만 따로따로 보시면 되고
길이랑 넓이는 똑같아. 뭘 이용하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만 한 문제 정도 풀어만 줬죠. 닮음을 이용해서 공비를 찾아가는 거랑 뭐 첫 번째 길이, 첫 번째 넓이만 잘 구해주면 돼. 그때 이제 그 닮음을 이용할 때, 닮음을 찾을 때 그림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생각보다 심플한 게 있는데, 어려운 건 보통 어떤 거냐면 막 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사각형 이렇게 접하는 거,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그림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렵기는 해. 뭐 예를 들어 삼각형에 접하는 거, 이런 거. 오케이? 요런 것들이 살짝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고, 그 외 나머지는 사실 되게 쉬워. 닮음만 잘 찾아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막 보조선 이런 거 어떻게 잘 그을지 그것만 좀 고민을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380번 가보자. 거리, 다른 말로 고치면 길이. 오케이? 길이. 뭐 하자? 닮음, 이거는 좀 길이가 아닌데. 약간 좌표 느낌이 더 강했다. Y좌표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자, 여기 지상 높이 12m 지점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어. 그때 움직인 거리를 찾아보자. 어때? 일단 12m만큼 내려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바닥에 맞고 튕겨서 얼마만큼 올라간대? 그 낙하한 거리의 절반만큼 올라간대. 그럼 얼마만큼? 6m만큼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죠. 또 어때? 6m의 절반만큼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자, 그때 움직인 거리를 전부 다 한번 찾아보자잖아. 그러면 어때? 제일 처음에는 일단 12만큼 내려오기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뭐야? 6m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두 번. 그 다음에는 3m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2분의 1은 뭐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두 번. 그 다음에는 2분의 3이라는 길이에 대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곱하기 2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급수고 12는 혼자 따로 놀지. 됐죠? 답은 12 플러스 2 곱하기 그 뒤에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알았나? 별거 아니죠. 36인가? 답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이번엔 좌표 문제로 가보자. 쉬운 버전으로 할게. 383번 가보자. 자, 뭐 가와 나의 알맞은 수를 구하시온데 가와 나가 결국 xn,yn의 극한이니까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그냥 풀게요. 자, 어찌됐건 만약에 문제는 뭐다? AN의 좌표의 극한을 구합시다 라고만 나왔다고 치자. AN의 좌표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그럼 뭔다? AN이라는 점이 A1, A2, A3 반복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보자고. 그때 X좌표만 잘 봐. X좌표만 봐. 처음에 얼마만큼? 1만큼 오른쪽으로 가죠.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여기는 X좌표 변화가 없잖아. 무시해. 또는 더하기 0으로 가. 무시한다 나는. 얘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3분의 2만큼이었잖아. 근데 얘는 3분의 2의 제곱만큼이네. 3분의 2의 제곱만큼 어디로 왔어? 왼쪽으로 왔네. 빼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네.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3승, 3분의 2의 4승만큼. 보이나? 공비가. 그리고 첫째 항이. Y좌표도 한번 보자. Y좌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0,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3분의 2의 얼마만큼? 1승만큼 올라갔네. 더하자.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2승, 3승만큼. 3승만큼 내려오네. 보이냐 벌써? 하나만 더 할까? 4승, 5승만큼 올라가네. 더하자. 3분의 2의 5승. 둘 다 보였죠? 뭐야? 1 마이너스 공비.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 첫째 항은 1.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공비가 부호 바뀐 거 마이너스 9분의 4. 첫째 항 3분의 2. 9분의 6으로 쓰자. 되었니? 그러면 뭐야? 9분의 13분의 9분의 6. 13분의 6. 얘는
9분의 13분의 1, 13분의 9. 되었니? 끝. 이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가나의 합은 13분의 17이냐? 15네? 답은 2번. 어때요? 이거야. 알았지? 근데 항상 X좌표가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아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될까? 아니. 이 그림 있냐? 너네 책? 이거 봐봐. 찾아봐봐. 있어? 어디 있어? 아, 오케이. 387 가보자. 자, 어떻게 바뀌는지 역시 뭐를 가지고 보자?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한번 보자. X좌표만 먼저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만큼 다 X좌표만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4만큼. 그 다음에는 요 길이만 보면은 어때? 3이야. 그러니까 4분의 3배가 된 거야. 그 다음에도 4분의 3배, 그 다음에 4분의 3배, 계속 4분의 3배. 이거 4분의 3배 있네. 맞죠? 그만큼의 길이에 대하여, 다시 4라는 길이의 4분의 3배라는 그 길이에 대하여 X좌표는 요만큼만 감소한 거지 사실. 얼마? 1대 루트 3대 2. 얘에 비하면 절반만큼. 얼마?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네? 빼자. 그 다음에는 요 길이 P2P3 뭐야? 4라는 길이에 대한 4분의 3이라는 길이의 또 4분의 3배만큼의 길이죠. P2P3는. 그 길이에 대하여 어떻게 갔어?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X좌표만 보면은 또 요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근데 또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는 또 절반만큼 뭐 했다? 왼쪽으로 갔네. 근데 그 다음엔 또 어때? 요만큼. 근데 이거는 X좌표를 다 바꾼 거다, 맞지? 길이 전체만큼. 얼마만큼? 4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라는 길이만큼 그냥 더한 거잖아. 자, 공비를 찾아가 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공비 안 보이지. 대신에 부호를 보면은 이게 뿔마면은 뭔가 전체가 공비일 수 있지만 부호가 어때? 뿔마마잖아. 플러스인 것들은 플러스인 것들끼리 따로. 첫 번째 마이너스는 첫 번째 마이너스들끼리 따로. 안 썼지만. 두 번째 마이너스는 두 번째 마이너스들끼리 또 따로. X좌표 하나만 보면은 뭐야? 등비수열 3개 합친 거야. 그래서 빨간색 플러스죠. 어때?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야? 64분의 27이네. 첫째 양 얼마야? 4.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파란 거냐? 파란 거. 마이너스니까 그냥 한 방에 마이너스 하면 편하겠죠. 1 마이너스 공비 또 얼마겠어? 또 4분의 3이 4개 곱해졌으니까 여기 하나 있었네. 4개 곱해졌네. 3개 곱해졌네. 공비가 64분의 27이겠지. 첫째 양 2분의 3. 그치? 다음 세 번째 초록색. 얘도 마찬가지. 공비 똑같을 거고요. 첫째 양 8분의 9. 요 세 개 더한 게 답입니다. X좌표 하나 물어보니까.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0 위로 아래로 0 위로 아래로 변화 없고 위로 아래로 변화 없고 위로 아래로. 알았음? 근데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4분의 3 한 번만 곱하면 되는데 0을 거쳐가니까 아래에서 또 다시 위로 갈 때는 4분의 3이 제곱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Y좌표도 만약에 물어본다면 0인 건 0인 것들끼리 따로 그냥 0. 위로 가는 건 위로 가는 것들끼리 따로 등비. 아래로 가는 건 아래로 가는 것들끼리 또 따로 등비로 가시면 될 겁니다. 끝. 알았니?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좌표 문제다.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그림이 387이에요. 어렵거든. 세 개 따로 해야. X좌표도 Y좌표도 다 마찬가지. 알았니? 오케이? 자, 다 길이 문제로 가볼까? 길이는 하지 말자. 길이는 너희들이 숙제로 풀고 나는
넓이로 갈래? 지난번에 하나 풀었던 것 같은데 제일 이상해 보이는 그림 하나 가지고 맞지? 요거였지 지난번에 푼 게. 뭐만 잘 찾아봤음? 닮음을 찾아서 공비만 잘 찾아봤지.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하기 싫어할 것 같은 그림 이거지. 406번 하기 싫게 생겼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까? 아니면은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갈까? 어쩔까, 동현아? 조금 쉽게 갈까? 이대로 갈까? 자, 416번 풀어봐. 다른 어려운 거로 가자. 아니야. 416번 하지 말고 아까 그거 가자. 아까 몇 번이었니? 이거였지. 406번. 풀어보자. 어차피 질문할 것 같아. 자, 그림만 확대해놔도 되죠?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것만 사실 좀 보면 되고, 맞죠? 자, 근데 내 색깔이 잘 안 보여. 어디 색칠이 돼 있냐? 자, 요 녀석들이 다 색칠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든 도형. 요 안에 있는 육각형에서 또 똑같은 규칙으로 가서 요걸 또 이제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넓이들이 여기도 색칠돼 있고, 이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시그마를 거죠. 아니네. 요 두 번째 얘만 SN이구나. 그래서 합에 대한 리미트. 뭐야? 급수 구배보래. 자,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럼 뭐다?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고. 오케이? 이게 학교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보통 왜 등비수열인지를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알았지? 등비수열이 왜 등비수열인지를 찾지 마. 그거는 왜 등비수열인가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때 쓰는 거지 지금은 쓰는 거 아닙니다. 등비수열인 건 당연히 알아야 돼. 고3이라면.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닮으면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지만은 삼각형의 꼭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 공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공비를 찾을 수 있는 쉬운 재료를 하나 가지고 공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안에 붙는 삼각형 안에 붙는 원도 똑같은 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 사각형을 붙여도 또 똑같은 비를 가지게 될 거니까. 알았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삼각형들의 한 변의 길이보다는 우리가 그냥 찾기 쉬운 한 변을 찾자. 뭐 지금은 바로 그게 보이지. 뭐야? 육각형의 한 변이겠지. 그걸 찾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음? 자, 그때 똑같지? 맞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 얘도 정삼각형인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거 다 똑같잖아 이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길이들 이것들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 하나 찾아서 몇 등분? 3등분 해주면은 그게 바로 한 변의 길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요 그림 나와 있지. 자, 뭐라고 잡아야 될까 이거를? 정육각형의 한 변, 한 내각의 몇 도야? 120도인 거 알죠? 그럼 당연히 여기 몇 도? 60도, 30도. 1대 루트 3대 2. 이 길이 1이네? 이 길이 얼마야? 루트 3이? 루트 3이네? 끝났네? 그럼 이제 정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한 변의 길이 나왔네?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높이니까. 그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겠네. 와, 찾았다. 뭐가? 두 번째 정육각형으로 올 때 2에서 루트 3분의 2로 오기 위해서 뭘 곱해준다? 길이로는 루트 3분의 1을 곱해준다. 끝났다. 공비는 뭐다? 제곱의 b 3분의 1이다. 알았니? 그러고 나면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 첫째 항만 찾으러 가보자. 첫째 항은 뭐다? 요 삼각형 넓이 하나를 몇 개? 6개로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한 변의 길이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2였죠?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끝. 어때요? 쉽죠? 그럼 이제 1만 4분의 A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요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야? 쉬운 편에 속하죠. 근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에만 좀 들었지 해보니까 쉽잖아. 아닌가?
자, 실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보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어떤 거 약간 이것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내접시키는 거. 근데 지금처럼 뭔가 변을 공유하듯이 내접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생으로 내접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나?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어려워. 물론 이건 쉬운 편이야. 뭐 맨날 쉽대, 그지? 뭐 이거 봐, 그림 봐. 너무 풀고 싶게 생겼지. 그치? 숙제를 잘 풀어오시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직 없음. 생일에 있나? 잠깐만. 쭉 넘어가 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어려운 그림은, 요런 느낌? 약간 이거는 조금 비슷해. 이건 접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조금 다르네. 요런 데다가, 요렇게 사각형, 요 부채꼴에다가, 요렇게 사각형 접하게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없네요. 아무튼 뭐, 어려운 거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못 찾은 거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316번은 내가 풀라고 했다가 왜 취소를 했는지 설명해 주게. 316번이 아닌데? 416번이냐? 요거 왜 취소시켰냐면, 이거 닮으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닮음이 아니다. 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닮음이 아니라 뭔가 각의 크기 비를 가지고 뭔가 공비를 찾아가는 거라 좀 느낌이 달라서 일부러 좀 뺐어. 아무튼 알겠죠? 무조건 닮음만 100%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닮음이나 뭐 각의 크기 비 또는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이 바뀌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 밑변의 길이 비를 가지고 뭐 공비를 만들겠지. 길이로 가면은 그냥 그대로. 넓이로 가면은 제곱의 비로. 알았음? 음. 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는 문제들 어려우니까 잘 풀어 오시고요. 아마 숙제는 그래서 아마도 요 도형의 등비급수의 활용 끝까지 몇 번이야? 460번쯤 되냐? 455번. 여기까지가 아마 숙제일 것 같아. 알았지?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 양이 조금 애매하게 적지. 월에서 토로 가는데 이게 332에서 끊었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332, 120개. 120개에 대한 홀수번 절반이면 60문제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어디로 가냐? 요 단원 아니야. 나는 요 단원 이따가 한 방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거 다음 단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단원으로 가보자. 623번부터 시작해요. 여기를 먼저 설명합니다. 나는 요 단원이 내가 지난번에 말을 했던 어떤 단원이다 얘들아. 이 단원 안에 공식이 한 10몇 개가 나오는 그 단원입니다. 잘 외워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알았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정의부터 먼저 좀 더 하자. 너네 사인의 정의가 뭐였어? 이제 회전하는 막대기, 동경을 가지고 봤을 때 동경의 길이분의 그 끝점의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또는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던 것처럼 세 개가 더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등장을 해요. 요거는 정의니까 잘 기억해놔. 읽어주는 거는 그냥 시컨트 세타, 코 시컨트 세타. 이거 옛날에 이렇게 또 썼었거든. 그 시컨트를 뒤에 읽어주는 거야. 코 시컨트. 얘도 코 탄젠트. 알았죠? 읽을 수는 있겠죠? 자, 시컨트와 코 시컨트와 코 탄젠트가 뭔지 정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역수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놈들의 역수야. 코 탄젠트는 당연히 탄젠트의 역수처럼 보이죠? 이때 S와 C가 바뀌어요. 코 시컨트는 사인. S의 역수고 1 어디 갔니?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요거는 정의니까 기억을 하세요. 알았음? 자, 그럼 이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의 뭐랄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까? 응용 버전이라고 할까? 응용 버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관계 뭐 있어? 사인과 코사인, 뭐 탄젠트들의 관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처럼. 또는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 같은 각이라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에 하면 얼마다? 1이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변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1이지. 얘는 뭐야?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잖아. 그럼 사인분의 코사인은? 그렇지. 탄젠트의 역수 누구? 코탄젠트. 그리고 얘는 사인 제곱분의 1이네. 사인의 제곱분의 1은 사인의 역수의 제곱이네. 사인의 역수가 뭐야? 코시컨트죠. 뭐 글씨가 좀 이상하지? 코시컨트 사인의 역수.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면? 첫 번째 노란색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탄젠트죠. 얘는 1이죠. 얘는 시컨트입니다. 자, 너희들이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 1이라고 대답합니다. 1 사인 제곱이 뭐야? 하면 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줄 안다고. 근데 탄젠트 제곱 따위 1이 뭐야? 하면 시컨트 제곱 생각보다 대답 못해. 1 시컨트 제곱이 뭐야? 하면 대답 못한다고. 오케이? 요 공식이 노란색만큼 좀 익숙해지면 제일 베스트. 물어보자마자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솔직히 나도 안 해. 그 정도까지 외우는 시간을 나도 아직 안 가짐. 10년을 가르쳤는 데도 있잖아. 얘만큼 안 익숙해져.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만들어가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만든다는 게 이거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 설명할 때만 쓰고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단순 암기를 하러 갑니다. 오랜만이죠, 구시현 씨. 단순 암기를 하러 갑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놔. 2번 배울 거다. 이 그림을 2번 사용할 거야. 자, 뭐냐면은 역삼각형 모양 3개를 붙인 다음에 가운데는 1을 써요. 그 다음에 9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탄젠트, 사인, 코사인을 써봐. 그러면 그 마주보는 놈에다가 누구를? 역수를 씁니다. 그럼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이다까지는 기억해야 되고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다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 공식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기역자 모양 무조건 이 방향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도 이 방향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입니다. 여기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이에요. 왜요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공식을 알고 나서 이거네, 근데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네 라는 걸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았음?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얘의 제곱이다. 위에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밑에 거 제곱이다. 위에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밑에 거 제곱이다. 오케이? 오케이? 역삼각형 안에서. 알았음?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나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사실 풀어. 대신에 이제 머릿속에 이 그림이 빨리 그려지지. 많이 써가지고 나는. 이해됐음?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학교 시험 풀 때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포기하지 말고 이 그림 슬쩍 그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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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가장 베스트는 뭐라 그랬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베스트는 물어보자 나와자 나온 게 제일 베스트라 그랬지. 알았죠? 그래서 뭔가 1과 뭔가 어떤 삼각함수의 제곱의 합이나 차가 나왔을 때 이거 변형 아닌가? 또는 뭐 어떤 두 개의 삼각함수들의 제곱의 제곱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있다면 혹시 이 관계 공식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슬쩍 만들어 보는 거야. 물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그지? 왜? 얘네들을 뺀다면 1이지만 더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바꿔봐야지. 뭔 말할? 그런 식으로 요 그림 한번 잘 외워두시고요. 삼각함수의 미분을 할 때, 극한 말고 미분을 할 때 이 그림 한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요 3개 잘 외워주세요. 지워도 돼? 이 그림 지워도 돼? 혹시 쓸 사람 써. 얼른 써. 여기 책에도 나오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저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노란색 공식을 해서 변형을 해서 만든 건데 변형하는 과정은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외우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외울 때는 차라리 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외우시고 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외워보세요.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제곱의 합은 1이다처럼. 알았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단원의 이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이제 반도 안 했어야지.
오늘 배우는 공식에 덧셈 정리라는 공식이 나온다. 덧셈이니까 당연히 덧셈 나오겠죠? 사인이라는 게 있어. 그때 그 안에 각이 둘이 더해져 있는 꼴이야.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에다가 뭐 6분의 파이만큼 더했다면 각변환이지만, 예를 들어서 막 3분의 파이에다가 뭐 세타를 더했다거나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삼각함수 처음 배웠던 수학 1 때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녀석들 다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원하면서 이건 미적분 배우면 쉬운데 덧셈 정리 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공시랑 공시는 된 적 몇 번 있을 거예요. 자, 두 각을 뭐 한다? 색깔을 바꿔 쓰는 게 편하겠지? 더하거나 뺀다. 자, 요 부호를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공식은 뭐다? 기본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인강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방법,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방법은 사코코사. 오케이? 사, 코, 사. 사인, 코사인, 뭐야 이거? 코사인, 사인. 알았음? 그러면서 각은 앞에서부터 똑같은 순서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래서 앞에 있는 사코끼리 곱하고 코사끼리 곱한 다음에 그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게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빼기야. 증명은 좀 이따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거다. 요렇게 외웁니다. 사코코사.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도 등장을 해요. 코사인 안에 두 개의 각을 뭐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알파 따로 베타 따로 뜯어낸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뭐다? 코사인은 코코사사. 각은 똑같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곱하고 사이에는 더하기 빼기인데, 코사인은 사인보다는 우리한테 살짝 불편하지. 사인이 뭔가 기본 같지. 그래서 사인은 부호가 똑같은데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뭐 한다? 분수로 만들어.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임? 너무 밑에 썼다. 이거 좌변 자체를 나눠버리면, 똑같은 각으로 나눠버리면 탄젠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그때 플러스 하나만 할까?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모 뭐야? 코코사사.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분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사코코사. 코사.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요 녀석을 분모 분자를 적당하게 나눠요. 누구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얘네 1이야. 코사인 알파 나눴고 코사인 베타 나눴는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눴으니까 코사인 베타는 약분되고 코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 마찬가지로 탄젠트 베타. 자, 이거야.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코코사로 외우면은 이게 탄젠트를 외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들 설명하시냐면, 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 이게 다야. 그래서 나는 불편해. 그래서 나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방식으로 외우는 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다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코사사 사코코사로 외운 사람들은 부호도 다시 하자. 그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대신에 탄젠트만이라도 내 걸 따라와. 알았음? 뭐 별건 없음. 아주 엄청난 걸 하겠다는 건 아님. 좀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 사코코사 외우는 게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냥 외우고 있잖아. 그냥 단순 암기잖아.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도 단순 암기입니다. 알았죠? 자, 나는 이제 어떻게 읽냐면은 부호까지 함께 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배운 거니까 왜에 대한 톤은 달지 말아주세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 코사인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인은 신으로 읽고 코만 코로 읽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신, 풀. 신푸는 플러스 푸 뭐 이렇게 읽음. 신푸는 신코프코신, 신마는 신코마코신, 코프는 코코프신신, 코마는 거꾸로 읽었다. 코프는 코코마신신, 코마는 코코프신신. 그럼 탄젠트는 1프 탄프는 1마 탄탄분의 탄프탄, 탄마는 1프 탄마탄을 읽어서 외우는 거예요. 외워라 어떻게든. 자 다시 뭐라고? 플러스로만 읽어볼까? 뭐야? 위에 거만 읽어볼까? 신프는 신코프코신. 오케이? 신마는 밑에 거 읽어볼까? 신코마코신. 표정 보소. 코사인 플러스는 여기 있네. 코사인 플러스는 코코마신신. 코마는 코코프신신. 부호가 맞는데. 탄젠트는 분자의 부호를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호 안 썼다. 분자의 부호를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때 분모는 부호가 반대야. 여기는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야. 그래서 읽어줄 때 부호를 반대로 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탄프는 부호 거꾸로 먼저 읽어. 1마 탄탄분의 탄프탄. 탄마는 1프 탄탄분의 탄마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서요. 잘. 사코코사라고 하든 신코프코신으로 하든 코코사스로 하든 코코마 신신으로 하든 오케이? 어떻게든 외워라. 그게 너희들의 숙제 중 하나다. 이제 공식 절반 정도 했습니다. 자, 외우는 시간 1분. 이걸 해야 다음 공식이 된다.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제들 보면은 그냥 너무 쉬워. 그냥 적어야. 안 외우면 못 풀어 이거. 사인 100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지? 저 가의 식을 봐봐. 코사인 20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근데 식을 전체를 봤을 때 신코프코신이네? 그럼 뭐야? 신프인 거지. 사인 120도. 끝. 알았음? 이게 나중에 이런 걸로 온다고. 이거 똑같은 거네. 놀래라. 콧방귀 낀 줄. 자, 분모 보자. 뭐야? 신코 마코신이네. 그럼 뭐였겠어요? 신마요. 사인에 75도 빼기 15도. 60도. 2분의 루트 3. 됐죠? 분자 뭐야? 코코프신신이네. 그럼 뭐야? 코마요. 코사인 135도 빼기 15도. 코사인 120. 알았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요런 거. 나 같은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6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이 모르잖아. 근데 사인의 6분의 파이나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알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 뭐로 바꾸면 돼? 신프니까. 신코프코신. 신, 코, 프, 코, 신. 그럼 얘는 전부 다 얼마야? 이걸로 바뀌게 되니까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코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바뀐 것 뿐이고 계산하면 되잖아. 알았는가? 어떻게든 외워오세요. 이것과 함께요. 자, 절반 정도 했으니까 이제 지워볼까? 다음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덧셈 정리 가지고 뭐 한 유형 2개인가 3개 정도 만들어 놨을 텐데 탄젠트가 맞다. 따로 있더라 얘네. 탄젠트가 따로 있어서 한 서너 개 되겠다. 유형. 덧셈 정리 이것도 똑같이 외워주시고요. 코탄젠트는 딱히 외우지 마세요. 탄젠트를 잘 외워놔. 역수를 만들면 되지. 자, 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응용 유형이라서 빼고 배각. 자, 공식도 나오죠?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 자, 그래도 너희들은 외울 녀석이 훨씬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이 공식은 2배각이라고 불렀고 3배각 공식과 4배각 공식이 또 있었어. 요즘은 3배각, 4배각 다 사라졌습니다. 3배각, 4배각은 그냥 덧셈 정리를 응용할 뿐이고 3세타, 4세타 만드는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2세타만 너희들 외워두면 돼. 알았음? 자, 간다. 첫 번째, 사인에 대하여. 2세타로 쓸까? 는 뭘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돼.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지 마. 배각은. 알았니?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근데 뒤에 걸 알파 베타를 다 세타로 해주면 뭐야? 신코 푸코신의 그 신코와 코신이 똑같네. 두 신코. 오케이? 그럼 코프는 뭐겠어?
코코마 신신이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 거지. 옛날에는 막 코제마 신제 이렇게 외웠었는데 필요 없어. 외우지 마세요.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뭐는 배각은. 그럼 탄젠트는 뭐야? 탄푸니까 1마 탄탄분의 탄푸탄. 1마 탄탄. 탄탄이 똑같네? 탄젠트 제곱분의 탄푸탄. 근데 탄젠트가 똑같네? 2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배각 공식. 알았음? 그 다음 반각 공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반각 공식은 배각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데 누구를 봐? 얘를 봐.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의 응용 버전입니다. 반각이니까 절반에 대한 각. 그러니까 코사인이나 사인 안에 뭐가 있다? 2분의 세타가 있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근데 일단은 만들어 나가자. 처음에 나와 있는 요거 코사인 2세타는 이었어. 내가 저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하나만 써줬지만 사실은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은 두 개가 더 있다. 잠깐 탄젠트 좀 지워도 돼? 잠깐만 요거 설명용으로 붙이려고 지워도 돼? 지웠어. 코사인 제곱이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가면 되지. 사인 제곱이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네? 2 코사인 제곱의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배각 공식의 사실은 완성본.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을 이 빨간 색깔로 다시 한번 봐. 이거잖아. 아, 쉣. 이거잖아. 여기서 양변에 적당하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사인 제곱 는으로 바꿔봐. 뭐야? 자리 바꾸고 2 나누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됐냐? 그게 반각 공식이다. 뭐? 사인의 뒤에 나오는 각의 절반 2분의 세타라는 게 등장을 하면은 그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반각 공식 완성. 두 번째, 이번에는 요 밑에 거 요걸로 가보자. 코사인 2세타는 뭐예요? 2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1이죠. 역시 이것도 이항을 해보자. 2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뭐예요? 1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눠보자. 그거를 코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하여 제곱을 하면으로 바꾸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됐음? 요게 반각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반각 공식은 실제로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원래는 없는데 배각의 응용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외워두면 편한 정도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자. 반각 공식은.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반각 공식은 진짜 단순하게 달달달 외우는 암기 느낌보다는 배각을 가지고 만든다. 그리고 배각은 뭐였어? 암기보다는 덧셈 정리를 가지고 만든다였지. 그럼 배각 공식에서부터 출발. 오케이? 오케이?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공식의 한 7, 80%가 끝났어. 재밌지? 덧셈 정리 쪽 지워도 되니? 자, 지운다. 아, 근데 내가 증명 하나도 안 해주지 않았냐?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까? 뭐 어차피 물어보지는 않아서. 자, 이번에 마지막 뭐냐?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뭐 배각은 덧셈 정리의 응용, 반각은 그냥 배각 공식이 어떻게 보면 이항 같은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출발이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에 나오는 규칙이 뭐였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야. 무시하세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는 각이 좀 다른 느낌이랄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삼각함수의 합성은 각은 똑같은데 앞에 뭔가 개수가 지저분하게 붙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때 합성이니까 뭐야? 하나로 합쳐봅시다겠죠? 자, 그 합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나는 사인으로 합칠래, 나는 코사인으로 합칠래.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인. 근데 이놈의 응용 버전으로 최대치수를 구하시오가 나오거든. 그 구하시오를 내가 좀 외워서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할 건데 그거는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코사인을 좀 쓰긴 써요. 처음에 잠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코사인 쪽으로 합성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을 역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그래서 달달 외우는 날임 거의. 외운 거 확인해보기, 외운 거 확인해보기.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서 어떤 공식을 쓴 상황인지 뭐 보고 발견해보기, 약간 이런 느낌. 자, 간다. 사인으로 합성을 할 때,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 때 각이 그냥 세타가 되는 건 아닌데 세타를 응용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뭔가가 붙어요. 자, 근데 앞에도 공간 띄워놨지. 사인으로 합성하나 코사인으로 합성하나 그 앞에는 뭐가 붙습니다. 저 사인과 코사인 앞에 있던 A와 B의 제곱의 합이 개수로 붙어. 그래서 이 식 있지, 이거.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최대값은 무조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만 본다면. 왜? 얘가 마이너스 1이 최소잖아. 얘가 1이 최대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이 녀석의 뿔마가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야. 문제는 언제 등장하니를 물어보는 거라서 내가 아까 코사인 얘기를 잠깐 한 건데 일단 그건 잠깐 빼고 합성을 할 때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겠지. 근데 그 뒤에 각이 뭔가 이상한 게 생겨.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로 생겨.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역시 뭐라고? 왜가 아니라 암기로 가는 거다. 어떻게 외울래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된다. 둘 다 뭔가 책에 보면은 책을 먼저 보여주겠다. 책을 보면은 합성을 할 때 어떻게 합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네. 단 뭐시기 하면서 알파에 대한 식을 설명하고 있지. 이거 못 외워 너네. 절대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그래서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는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슬쩍 그리세요. 어떻게?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를 가지고 A, B를 만드세요. 그때 이 각이 알파야.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야? 빗변의 길이 분의 B잖아. 코사인 알파는 뭐야? 빗변의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빗변의 길이 분의 A잖아. 그거 외운 거예요.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단 하면서 이거 보면서 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뭔지 써주기만 하면 되거든. 알았죠? 두 번째. 그럼 베타는 뭐냐? 색깔 바꿔줄게. 베타는 뭐냐?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B, A를 찍으면 돼.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 얘는 코사인의 개수, 사인의 개수. 그래서 여기가 베타라고 보시면 돼. 알았죠? 그렇게 외워버리시면 편함. 알았어요?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자 뭐라고 하고 있어? 얘 잘 설명하고 있는 일부 교과서 신사고 천재 뭐 지학사 같은 학교에서 자꾸 교과서에서 수록을 하고 있음. 예전에 내가 그 얘기도 했나? 교육과정이 없는데 자꾸 내는 거 있다고. 그 코시 슈바르츠 같은 거 없어 사라졌어. 근데 자꾸 교과서에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 얘도 외울 수 있겠나? 끝. 그러면 오늘 배우는 공식 끝이야. 끝 맞나? 끝이야. 자, 여기서 이제 예전에 내가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면은 공식이 또 있었지. 심프 시는 두신 고, 심마 시는 두고신 하면서 외운 게 또 있었는데 공식 또 한 8개 더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네들은 공식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야. 자, 다 외울 수 있겠나?
덧셈 정리 뭐 있었어? 싱코프쿠시 이런 거 다 뜯어보면 공식 6개.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문제 뭐 있었지? 아, 그 전에 뭐 또 있다. 아, 관계. 삼각함수의 관계식 오늘 2개가 추가가 됐죠. 시컨트의 정의라던가 코탄젠트의 정의가 뭐 역수다라는 거 그거 말고 관계식. 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다처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이런 거 있었지. 그걸 막 이항시킨 것까지 외우면 제일 베스트. 그거 공식 2개. 그다음 2개, 또 그다음 뭐 있었어? 아까 말했던 덧셈 정리 공식 몇 개? 부호 다 뜯어버리면 6개.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반각 공식. 아, 배각이 먼저지. 배각 공식. 사인 거, 코사인 거, 탄젠트 거. 그 다음에 반각 공식 2개. 맞죠? 그리고 마지막 합성 공식 2개. 그래서 조금 더 뜯어주자면은 배각 공식에 요거 코사인 거 2개 더 있지. 그래서 대략 한 17개 정도 되네요. 근데 너무 많이 뜯었고 실제 한 14개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워와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숙제 풀 때 뭐 해야 되겠어? 일단 무작정 풀고 덤비고 하지 말고 일단 공식을 쫙 정리해놓고 외워. 뭐 거기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 막 30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외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입에 붙여. 알았죠? 입에 붙여. 뭐 한 절반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입에 붙여놓은 다음에 그 싱코프코시 말하는 거임. 입에 좀 붙여놓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관계에 대한 공식은 좀 역삼각형 그려서 만드는 거라도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 싱코프코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코마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 바로 쓰면 제일 베스트고 안 되겠지 대부분은. 그러면 공식 좀 쓱 보고 한 번 더 외우고 아 이거였지 뭐 다시 한번 그 공식 덮어놓고 또 문제 풀 때 아 코코마 신시 뭐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풀 때 쭉 외워보세요. 알았음?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미적분 느낌이 날 거다. 이제 극한, 미분, 도함수의 활용. 이제부터 진짜 미적분 시작이면 지금까지는 몸풀기.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조금 띄엄띄엄 나가겠지. 중간에 막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극한,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 이런 식으로 쭉 뺄 겁니다. 알았죠? 자, 잠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클리닉 한번 봅시다.